한약재 흑지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약재 흑지마는 한의학의 최고의 약물서적인 신롱본초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약재입니다. 생약명은 이제 종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검은색을 썼기 때문에 니그라, 그래서 생약명이 보면 세사미 니그라 그렇습니다. 약성가에 보면은 호마인은 이명에 뭐 흑지마하고 호마인하고 같이 이제 통용이 됐기 때문에 호마인으로 약성가에는 되었습니다. 호마인은 감 정종청한다, 숙보 호순 근력 강한다 그랬습니다. 호마인은 맛이 달고 옹종과 정창을 치료를 하고, 그 익힌 거는 이제 수치를 한 거는요, 허약한 것을 보여주고 근력을 튼튼하게 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한약재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향유라고 그래가지고요, 기름기 있는 향기 있는 기름이다. 향유가 이게 참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약성가에는 마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유는 성질이 차고 해독 기능이 탁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방 해독제에 많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죠. 능제 백병 무부족이다. 모든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으로 쓰는 흑지마, 호마인하고 그 식품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한방에서 이제 해독제로도 사용했던 참기름에 대한 약성가였습니다. 이명에 보면은 이게 호마, 흑지마 등등 여러 가지 흑호마 여러 이름이 많습니다. 거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양명의 그 연유에 대한 거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마였다. 식료본체에서 호마는 지금의 그 참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왜 호마라고 이름이 처음에 붙었냐면은 한나라의 장군이 대왕국에서 이 참기름 종자를 가지고 왔답니다. 참깨 종자를 가지고 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소련의 다시켄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왕국에서 가져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변방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호자를 사용한 거죠. 호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종류 중에 색깔이 검은색을 흑지마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시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거를 흑지마로 호마, 거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지에서 아까 지금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 기타 지역을 호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요. 형상이 이렇게 마와 비슷해서 호마라고 했다. 여러 그 곡식 종류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거승이라고 아주 큰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식품이다, 뭐 약품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기원에 보면은 호막과에 속하는 참깨입니다. 세사몬 인디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학명이 정해질 때 인디컴 그러면은 이제 인도에서 이걸 기원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학명을 처음 지을 때에 그 명명자의 그 의중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고유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통시장에서 그 혼란을 되고 있는 아마죠. 흑지마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가 거의 대부분 호마로 이렇게 유통이 됐던 경우를 볼 수가 있네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마는 뒤쪽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과 자체가 이제 그 호막과 아마과 그래서 과 자체는 다릅니다. 자체는 다르고요. 학명 자체도 세사몬 인디컴이고, 이건 리눔 우시타티시멈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식물의 종자입니다.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약지 상태에서 보면은 색깔부터 틀리기 때문에 한 번만 보면 바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용자인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약재 상태에서 비슷비슷해가고 혼란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참깨의 산지는 인도와 이집트 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명에서 인디컴이라는 말이 붙게 됐겠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각지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품인 아마에 같은 도 한국, 중국, 일본에 고루 분포를 합니다. 참깨에 이거 성분에 보면 지방류, 당연히 종자이기 때문에 지방류 물질이 많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성분이 보면 세사민입니다. 세사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참깨 이야기할 때 세사민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양리 실험한 거가 있는데 혈당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키고 항산화, 항노화 작용. 그래서 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혈당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키고 항산화, 항노화 작용을 한 이 참깨의 이 양리 작용에 대한 것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식품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죠. 한의학적인 효력은 간평무독하다 그랬습니다. 규경은 간신 대장경인데 대장경은 이제 보조 규경으로 내가 처리를 했습니다. 효능주체 보면 보간신 익정혈, 이게 간신에 관계된 내용이겠죠. 과실 종자류 약제는 이제 대장에 그 윤기를 줘가지고 변을 잘 나오게 하기 때문에 모두 윤조 활장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호마, 이 흑지마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능 주치에서 보면은 간신음모 정혈부족, 두나나 이명이롱, 수발조백, 병호탈발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전부 다 보간신 익정혈에 관계된 거. 우리 그 약제에서 흑지마는 보음약에 속해 있잖아요. 보음약에 속해 있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장조 변비는 윤조 활장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간식 익정혈에 관계된 임상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제에서 보면은 당연히 처방예가 많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적대거나 혹은 민간요법에서 사용이 된다거나 식품으로 사용된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보면은 한방 처방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알맞게 이제 민간 처방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가감에 관계된 그런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임상예의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서 이게 가지고 있는 그 효능과의 연계,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그걸 사용을 했겠냐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가 더 그 해당 약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보간식 이익장애란다. 머리가 일찍 하얀해지고 어지럽고 눈에 꼽힌다. 이게 우리가 눈에 반짝반짝하게 눈에 헛것이 보이고 눈에 별똥이 보인다 이런 정도로 해서 허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방 처방에 보면 구중구포 가라 요거를 9번 찌고 말리는 걸 반복해가지고 가루를 내서 복용을 한다거나 대추쌀을 가지고 고약을 대추쌀을 이제 삶아가지고 그 응축된 액에다가 요 가루 낸 걸 같이 넣고 고약을 만들어서 가지고 환자로 만들어서 복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방집회 처방에 보니까 그 상엽하고 어린 상엽하고 흑지마하고 한 상마환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관식 각정을 해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엽은요 발산 풍열약입니다. 발산 풍열약이고 쉽게 말해서 약한 발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발한을 시키는 약물하고 보음약인 흑지마하고 배합이 돼서 수발, 조백, 두운, 안화에 병증이 응됐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해당 처방의 각 약물의 역할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눈상엽이 했던 거는 어떤 거냐? 이건 당연히 허열로 인해서 약한 그 땀이 났던 거죠. 닦은 날 정확히 말하면 미안이겠죠. 미안한 거를 상엽이 담당을 하게 되고 흑지마는 이제 보험이니까요. 그래서 상마원에 주된 건 뭐냐면 주된 약제는 당연히 흑지마가 되겠죠. 우리가 확인할 것도 없이 의방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거기다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뭐 다른 책자에도 이렇게 기록된 바가 없지만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흑지마가 주약이고 거기에 이미 발생했던 허혈에 관계된 거를 어린 상엽을 가지고 그 증상을 없애는 데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비를 치료한다 그랬어요. 풍수비. 여러분 알다시피 비증에는요 실증이 있고 허증이 있고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요. 여기에 보면은 배합된 예에 보면은 흑지마가 들어가가지고 하수유, 장출, 백줄, 백봉령 등등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약물을 배합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풍수비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비증으로 먼저 이야기하면은 거풍습약이에요. 거풍습약에 해당되는 거가 상기생이죠. 그 다음에 활혈에 관계된 거가 보면은 우술하고 당귀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근골시키는 약물이요. 강근골시키는 약물이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면 속단이 됩니다. 하수오, 창출, 백줄, 백봉령, 석창포, 상엽 등등 등등이 합해져 가지고 하여튼 풍수비를 치료한다고 한 거잖아요. 이 전체 내용에 보게 되면 풍수를 치료하는데 뭐 활혈도 시키고 강근골도 시키고 이게 하수오 이래서 보혈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비에 이 어떤 풍수비에 사용을 했겠냐 하는 거는 당연히 허와 실의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 그러니까 이미 초기를 지나서 중기에 이르러 가지고 풍수비가 있을 때 몸도 공격도 해야 되고 또 보호도 허약해질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주된 치료 타겟은 뭐냐면은 비증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증에 이제 풍수비를 치료하는데 여기에서는 비록 이게 뒤쪽에 있다 하더라도 상기생이 뒤쪽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풍수비를 치료하면 상기생이 주약이 되겠죠. 거풍습약이. 그 다음에 거풍습 하는데 혈액을 촉진시켜주는 우술 당귀가 그 역할을 한 거고요. 또 허약한 거에 대한 거는 강 근골시키는 속단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흑지마, 하수오 이거는 이제 몸의 진액이 손상되는 허증에 대한 내용 등등등을 하게 되면은 풍수비에 어떤 때 사용됐겠냐, 어떤 증상이 사용됐겠냐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증풍 구안화서 반신불수를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당연히 여기도 실증이 있고 허증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요거도 보면은 흑지마, 국화부터 등등등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그 보면은 첫째가 보음혈시키는 보음과 보혈시키는 약이에요. 봐요. 보음시키는 게 흑지마죠. 천문동 보음시키죠. 백문동 보음시키죠. 구기자 음시키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면은 보음혈시키는데 하수까지 들어가면은 완전히 음혈까지 확실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열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정열시키는데요. 여기 국화가 있고요. 황백이 있고요. 생지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엽도 있고요. 상엽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혈시키는 데는요. 활혈시키는 데는 우수를 사용했습니다. 활혈시키는데요. 정신을 안정시키고요. 변을 촉촉하게 잘 나오게 하는 데 사용된 거가 뭐냐면 백자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면 중풍 구안화사와 반신불수에 치료되는데 보니까 보음혈시키는 거가 주된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그 다음에 약물이고 그 다음에가 혈액을 약간 촉진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변을 잘 나오게 하는 거 아주 보조약으로 사용했다는 거. 당연히 청열에 관계된 거는 허혈에 관계된 대부분이겠죠. 허혈에 관계된. 그래서 이 보면 허혈에 관계된 아까 상엽이 있었습니다. 등등등. 정리해서 말하면 중풍 구안화사와 반신불수를 치료했다는 이 내용은 중풍 구안화사가 사실 허증에 진입을 한 거죠. 반신불수도 허증에 진입을 한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증상의 일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좀 감안을 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풍 구안화사의 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중풍 구안화사의 반신불수의 직접적인 중풍 구안화사에 평간시키고 반신불수에 평간시키는 약물이 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중분 구원하사 반신불수의 허증에 사용되는 그런 배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조활장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윤조활장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혈어 정유했다. 혈어하다. 진액이 마를 대로 말랐다. 그래서 대변 비삽한 경우에 이러이런 약물하고 배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분류해 보니까 이게 주로 배합된 것 중에 바자인은 같이 변을 면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에 속하잖아요. 백자인, 행인, 도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인자 돌림입니다. 이게 이제 과실 종자류는 윤장 통변시키기 때문에 변을 잘 나오게 하기 때문에 성분으로 보면 지방류 성분이죠. 모두 다 지방류 성분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육종용도 윤장 통변시키잖아요. 당기도 보혈로해서 시키고 그래서 윤조 활장을 하는 그런 데 흑진마가 사용된 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과실 종자류 이건 종자류이기 때문에 종자류가 가지고 있는 그 활장 기능을 다른 인자 돌림 약제와 또 윤조 활장시키는 이런 약물하고 같이 배합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의 응용해 보면 우리 연고할 때 사용됐던 예가 있고요. 또 고약 제조 시 주로 유용고보다는 내복고입니다. 내복고에 제조 시에 다릴 때 필요한 약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용량은 9에서 이제 30g이 되겠습니다. 흑지마에 이제 그러면 효능을 뭐로 볼 거냐? 당연히 지금 보험약에 속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험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 보험약에 저기서 어디에 속할 거냐? 나보고 얘기를 하면 이건 식품성 자양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품성. 우리 식품으로 사용되는 자양약이다. 기미는 감한하고 질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신경에 귀경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보간신 익정열에 보면 두나나와 이명 이동을 치료했죠. 정열부족으로 이런 게 치료했죠. 그래서 이걸 식품성 자양약으로 최종 귀결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표현이 보면은 윤조 강장 활장약이다. 활장을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윤조 조한 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강장시켜주는 약이야. 그래서 흑진마가 가지고 있는 식품성, 약품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말로 보면은 식품성 자양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에 보면은 수경을 하는데 약간 볶거나 술로 짜라 그랬습니다. 과실 종자류 약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볶았어요. 물론 이제 2차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볶은 거의 주된 원인은 뭐냐면 과실 종자류는요. 과실의 경우에는 과피가 있습니다. 종자의 경우에는요. 종피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약해 보일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끓여도 거의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결합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호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도가 막 겉에 있는 걸 과각을 빼지 않고 과필로 빼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달에서 먹는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게 맨날 며칠 우리야 그게 우러나겠어요.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약재 과실 종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볶았습니다. 이 볶은 이유가 뭐냐면 균열을 유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균열 안에 있는 그 성분을 밖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균열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 균열을 꼭 볶지 않아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부수면 됩니다. 연으로 해서 부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과실 종자를 쓸 때는 수치에서 볶아라. 볶으면은 이상적이겠습니다. 워낙 볶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가 막 균열 부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식품성 자양약에 대한 여러 가지 예입니다. 하수, 옥토와 함께 모발을 보호하고 건기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식품이자 약품이었습니다. 내가 봤던 그 민간 처방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처방 중에 하나가 검은
깨와 하수오, 흙두 해가지고 이거를 술에다 찌고 말리고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가루 내가지고 환을 내서 그거를 복용하는 민간 처방을 많이 본 편에 속합니다. 저 모두 어디다 보면은 머리털이 하얀해진 거를 검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 또 원형 탈모증,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지는 탈모 증상에 등등등해서 민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인데, 그럴 때 사용되는 흑지마, 참깨는 식품성 자양약으로 하수육도와 같이 배합되는 그런 예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에서 아까 중풍 반신불수 뭐 이런 데 사용되는데, 그거를 허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허증 처방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리해서 보면 만성화된 허증이다. 당연히 변비 치료가 되겠죠. 한의학에서 보익, 간신, 간, 장혈, 신장, 정해서 정혈을 보호하는 겁니다. 정혈. 그래서 몸이 허약할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에 보면은 간풍을 치료하고 간신 음효혈조에 뭐 이렇게 몸이 뭐 가렵고 어쩌고 한 거에 응용하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 풍사로 위한 초기 진중풍에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이걸 정리해서 뭔 말이냐면 이거는 허증약이지 실증약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윤조 활장에 관계된 거는 장조증에 윤장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이게 사용을 했다. 산후의 진액 부족에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대장경으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초구진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호마는 원래 윤품이다. 그래서 많은 책에 보면은 전정 익수로 정액을 보충하고 우리 골수를 더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 또는 맛이 감하고 되어 있어서 이거가 또 보혈로 서적에 기록된 바가 있다. 자보간신의 보익간신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범인 혈고이 견 이변 난삽 수발부로 그랬습니다. 혈액이 말라가지고 대변이 좀 시원찮고 머리털이 불로 새카매지 않다는 말, 하얀해진다는 말이겠죠. 또 풍습, 내승, 발휘, 창계 뭐 이런 게 허약한 상태에서 풍습이 해서 종기가 생겼을 때는 이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 감, 활리 요런 맛에 대한 거를, 단맛에 대한 이 흑지마를 투여를 해라.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변비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잠깐 언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에 관계된 거, 이 일에 관계된 부분이죠.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흑지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깨는요, 검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콩도요, 검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약재에서는 이야기할 때 흑지마, 흑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약으로 사용한다. 지금 검은 콩도요, 콩도 시장에서 보면 검은 콩이 더 비쌉니다. 참깨도 보면 검은 참깨가 더 비싸요. 오죽하면은 명절 때 한관 만드는데 그 노란 참깨를 갖다가 물들여 가지고 검은 참깨로 만들어서 그 사법당국에 걸리는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만큼 검은 색깔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이거를 현대적인 개념에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현재의 수준으로는 색깔에 따른 성분 차이나 유효성이 높지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 참깨, 백색 참깨, 검은 콩, 노란 콩 등등등등. 그런데 한방에서 검은 참깨, 검은 콩에 대한 거, 또 우리는 검은 색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 거기에 대한 건 효능 차이를 전통적인 경강부의식으로 설명한 위험성이 현재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아니다, 색깔에 따른 효능 차이가 굉장히 유의성이 높아가지고 오차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전통적으로 검은 컬을 사용했던 거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모든 기기 수준으로 보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정리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현재 수준에서
검은 참깨, 검은 콩에 대한 선호가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왜 그렇겠는가는 거를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흑색은 한방에서 중요하는 선천적인 신의 선천적인 신정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원기 충족에 대한 욕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깨에는 알다시피 흑고마, 백고마에서 흑고마를 약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흑고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한방 문헌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백 2종이 있지만 입약에는 흑색을 쓰는 게가 더 좋다. 그래서 흑지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어떤 거는 기름을 뺄 때요. 지금으로는 노란 참깨지. 노란 참깨가 더 좋은데 그런데 먹을 때는 검은 참깨가 더 좋다. 왜 그러냐? 흑색 입통우신이 능윤조 그랬습니다. 검은색은 입통우신 신으로 들어가 가지고 윤조한다. 그러면 하얀 참깨, 노란 참깨는 신으로 들어가고 하얀 참깨는 폐로 들어갑니까? 이게가 우리 스스로 전통 한방 내용에 대한 거가 자체 모순에 빠지는 예가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검은 색깔에 대한 한의학의 그 선호는 선천적인 신정에 대한 그 중요도, 원기 충족에 대한 욕구 의미를 내포했고 어떤 면에서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거기에 담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검은 참깨를 쓰고 검은 콩을 쓰되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될 거냐. 노란 참깨도 쓰고 노란 콩도 쓰고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될 거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쓸 수 있으면은 우리가 혹시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검은 콩, 검은 참깨에 대한 거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더 어떤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을 조금 높일 수도 있겠죠. 내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식품 영양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영양학에서 보면은요,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는 영양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정란을 더 비싸게 더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더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식품 영양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모든 성분이나 등등에서 전혀 유의성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먹습니까? 그런데 6할 정도가 그 유정란을 먹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논란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들이 아주 그 유의성이 있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뭔가 좋을지 몰라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더구만요. 근데 내가 그때 한의사로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보고 그거 이 얘기가 그러면 간단하다. 나도 유정란을 먹는다. 유정란을 먹는데 아무리 당신네들이 과학적으로는 현재 그게 유효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나보고 한의학자인 나보고 설명을 하면 너무너무 간단하다. 저를 쳐다보길래 이렇게 답했습니다. 21일만 지나면 두 차이를 알게 된다. 닭이 부화해서 그 계란이 부화해가지고 뿅아리가 되는 거가 21일이거든요. 21일만 놓아두면은 하나는 생명체가 더 나오고 하나는 생명체가 아니고 골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를 먹는 게 좋겠냐, 비생명체를 먹는 게 좋겠냐. 당연히 먹을 수 있으면 생명체를 먹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생용입니다. 생용하는 거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문헌에 보면 가루내어서 이런 종기 중에 피부에 바르는 유용 해독약으로 활용했다. 흑지마 기름이죠.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우리 문헌에는 향유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향유로 다양한 이름 향유, 마유, 지마 해독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해독 기능을 나타내는 약품이자 식품입니다. 한방에서 보면 여러 중독증에 사용한 처방, 대표적인 처방이 감두탕이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보면 향유가 많이 나옵니다. 해독조를 동의보감 해독조를 봐요. 향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장수도 있고 태열 자금력 처방이 나오는데 흑지마의 기름인 향유가 해독 처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용 고약을 만들 때 기초 재료상이 사용됐고요.
물론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식품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입니다. 참고로 이제 중풍이 나왔기 때문에 중풍의 동서의학적 기준을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서 진중풍, 유중풍, 서양에서 뇌경색, 뇌출혈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적인 기준을 두 가지를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환자라든가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그 의식 기준은 요 서양의학적인 사고가 훨씬 더 친숙해져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대상자인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수치로 보면은 미초하거나 주중한다고 그랬어요. 금기에는 당연히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유윤다지 그랬습니다. 비약 설사에나 설사 같은 경우에는 써서는 안 되겠죠. 사상 처방에서 활용된 예를 보면 소양인들한테 부인들 그 젖이 잘 안 나올 때 흑지마가 많이 응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는 인삼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양인한테는 인삼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흑지마가 응용이 됐고 사상적인 내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소양인이 갖고 있는 그 열이 많은 거에 대한 거, 소음인이 갖고 있는 비소한 내용, 비소한 내용,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흑지마, 위품, 아마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마는요, 아까 아마의 흑지마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아마의 성숙한 종자입니다. 리눔 속에 속하고요. 유시타티시멈에 성숙한 종자입니다. 이명이 호마자 그랬습니다. 이 호마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전통시장에서 흑지마 우리 약재 하는데 호마자가 유통되는 것과 굉장히 많았던 예가 됩니다. 형태 특징이 보면 황갈색입니다. 흑지마에 비해서는 크죠. 그래서 아마를 대호마, 흑지마를 소호마 이렇게 문헌에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약효 차이죠. 약효가 오차 범위 내만 된다면 관계가 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식물만 다른 게 아니고 약효가 완전히 다릅니다. 흑지마는 지금 우리가 보익약의 보험약이잖아요. 아마인은요 거풍습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인이 이거를 대용한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미 차이, 규경 차이, 효능에서 보면 보관신, 익정현, 윤조, 활장 했는데 이건 양열 거풍해서 요거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연 상태의 그 감별을 이야기해서 식물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 형태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그러나 이제 그 검색표를 우리가 두 가지가 혼동되기 때문에요. 식물 분류학에서는 당연히 참깨하고 아마하고는 검색표를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식물 자체가 다르니까요. 같은 과에 속한다거나 등등해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 몰라도 이건 완전히 부모대부터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혼용되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으면 좋은 거죠. 식물 형태. 이걸 직접 채취해서 쓰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뒤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잎이 대생하냐 호생하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잎이 피침명이냐 선형이냐 차이점이고요. 꽃이 통상의 백색이냐 청자색이냐 과실은 모양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줄기를 보면 줄기가 하나는 산응형이고요. 하나는 원주형이고 이렇게 종자가 흑색, 백색이냐 황갈색이냐 해가지고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식물을 보면은 여러분이 흑지마, 참깨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재배 식물이죠. 이런 모습을 아마 가장 많이 봤겠죠. 여기에서 이제 채취하는 건데 잎이 보면은 잎이
이렇습니다. 장원형, 피치명 그렇죠. 잎 가해를 보세요. 가해 보면은 그 거치가 전혀 없습니다. 요거 이제 매끄럽다.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로 전년 그렇습니다. 전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확대해 보면 알겠지만 잎이 두 개가 마주납니다. 대생합니다. 자,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꽃이 피는 게 보면은 꽃이 한두 개가 옆액에서 잎의 그 옆구리에서 한두 개가 이렇게 핍니다. 꽃은 당연히 그 통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개가 흰색입니다만은 요새는 보면 자주색, 황색으로 변이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열매가 맺혔습니다. 긴 원통상이죠. 보면은 긴 원통상이죠. 여기 보면은 확대해 보면은 여기 확대까지 할 거 없습니다. 좀만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겉에 보면 하얀 털이 많습니다. 사진상에 보면 이렇게 무슨 겉에가 반사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 반사된 거가 털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아마죠. 완전히 다르죠. 참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꽃 자체가 청자색이잖아요. 뭐 백색이라고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잎이 보면은 지그재그로 납니다. 하나 나고 하나 나고 하나 나고 하나 나고. 그래서 아까 참깨 같이 이렇게 잎이 마주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잎 뒤에 연맥을 보게 되면요, 연맥을 보게 되면 이 뒷면을 보게 되면은 확대를 하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잎이 보면은 연맥이 3개입니다. 3개. 연맥 3개고, 이전에 가기 전에 뭐 이렇게 꽃이 핀 상태에서는 바로 참깨하고 암하고 구분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잎도 보면은 구분 못할 사람이 없겠죠. 뭐 연맥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꽃이 아까 청자색이 있죠. 5개입니다. 이 꽃잎이 5개 꽃잎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이고, 여기 이 끝을 자세히 봐. 이 끝을 자세히 보면은 꽃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끝이 약간 패여 있습니다. 패여 있습니다. 이게 과실입니다. 과실 이게 이제 삭과죠. 그래서 참깨하고는 완전히 식물 상태에서 완전히 틀린 거죠. 그걸 가지고 아까 같이 이제 그 검색표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건데, 이렇게 대생이냐, 호생하냐, 피진명이냐, 선형이냐, 백색이냐, 청자색이냐, 뭐 이렇게 원통형이냐, 원형이냐 등등으로 해서 꽃잎이 5개냐, 뭐 종자가 흑색이냐, 황갈색이냐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약재 형태인데요. 약재 형태는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다시피 한 번만 보게 되면은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거를 뭐 구분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흑지마 대신에 아마인이 유통되어 있고 그 사용 주체에서의 그 의식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구분하기 곤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게 흑지마 아마 약재 때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흑색이냐 황갈색이냐, 표면에 보면 그물 모양의 주름이 있냐 없냐. 그런데 여기 그물 모양의 주름과 매끄럽고 이거 가기 전에 여기 색깔에서 이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매끄럽고 그물 모양의 주름이 있다. 아까는 그물 모양의 주름만이 매끄럽다는 말에 추가가 된 게 참깨의 앞면하고 뒷면입니다. 한쪽 면은 매끄럽고 한쪽 면은 그물 모양의 주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매끄러운 것만 기준하게 되면 매끄럽다는 거는 두 개가 같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씹으면은 참깨는 고소한 향기가 나는데요. 아마는 씹으면 콩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만 보면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흑지마의 이제 약재 상상을 내용된 거를 요약을 했습니다. 표면은 흑색이고 뭐 납작한 나눠형으로 한쪽은 둥글고 다른 쪽은 뾰족하고 뭐 이렇게 길이, 너비, 두께 다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밑줄체 있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요 포인트가 되는 표면이 흑색이다. 매끄럽고 그물 모양의 주름인데 확대경으로 보면 작은 돌기도 볼 수 있고 가장자리가 보면 갈색의 점상 종재를 볼 수가 있다. 뭐 그렇습니다.
흑색과 백색의 두 종류가 있는 약용으로는 전통적으로 흑색 종자를 사용했다. 기름을 향유라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의 기준에서 보면 흑색이 뭐 진하고 충실하고 알이 크면은 상품으로 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검은색에 대한 거가 선호도가 높으니까요. 자, 흑지마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아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마르게 되면 긴 원통상으로요. 긴 원통 모양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과병이 있는데 과병, 그 과실이 붙어 있는 과병이죠. 과병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흰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흰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흑지마로 쓰는 거는 이건 흑색이고요. 흑색이고 그렇습니다. 자, 흑지마를 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아까 한쪽 면은 매끄럽고 한쪽 면은 그물 모양의 주름이 있다.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 아까 그 잠깐 언급했던 문장 중에 보면 종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자의 배꼽이죠. 공식 이름이 종제니까요. 종제가 보면은 점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점 모양의 종제가 어떠고 저떠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참깨하고 홍어하고의 그 아마하고의 차이점은요. 색깔에서 틀려 버리니까요. 이제 요거는 보다 전문적인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그물 모양의 무늬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아까 이 얘기할 때 씹으면 참깨니까 고소하지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입니다. 아마에 대한 약재 성상 표현입니다. 황갈색입니다. 황갈색이고요. 황갈색이고 아까 씹으면 콩비린내가 난다 그랬습니다. 크기는요. 그 흑지마에 비해서는 조금 큽니다. 조금 크고. 자, 이게 지금 아마 아까 그 삭과 과실이었죠. 자, 종자입니다. 황갈색이고요. 끝이 보면 뾰족하죠. 뾰족한데 보면은 끝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제점인데요. 씹으면 콩 비린내가 납니다. 흑지마하고 아마는 색깔 자체가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뭐 사용자의 그런 인식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검색표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난원용으로 흑색이냐, 장태라 황갈색이냐, 그물 모양의 주름이 있냐, 매끄럽냐, 씹으면 향기가 나냐, 콩비린내가 나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그 약재 형태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정품과 이품에 대한 관능감별의 그 기준 요점을 요약을 하면 정품 흑지마는 흑색이고 그물 모양의 주름이 있다. 씹으면 고소한 향기가 난다. 이품 아마는 황갈색이고 매끄럽기만 하고 씹으면 콩비린내가 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제 1단계에서 구분이 다 되는 거죠. 뒤에 그물 모양의 주름 매끄럽다.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흑지마에 대한 그 한의학적인 내용, 본초학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